오늘 미국 3대 지수 올랐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오르진 않았는데 이제 유럽장이 약세를 보이고 아시아장도 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미국장이 오른 건 좀 의미가 있죠. 눈치 보기는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새소리가 가장 저는 좋더라고요. S&P 500 지수 보면 반등 이후에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어요. 윗방향도 아니고 아랫방향도 아니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도 아래로도.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고요. 오늘 미국장 보시면 뒷바이어 나오죠. 예. 기술주에서 저가 매수 들어와서 떠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매 뭐 타깃이니 뭐 월마트니 뭐 이런 쪽에서 그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기술주 쪽에서 좀 많이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이걸 좀 볼까요? 안 올라와서 안 봤는데 타깃, 월마트, 그 다음에 베스트바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타깃 유통주들이죠. 이 베스트바이, 월마트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주들이나 이런 쪽에서 커버했습니다. 오늘 간단히 얘기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그 왜 주식시장이 이러고 있냐, 이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있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간단히 해보겠는데요. 이건 이제 CNN 비즈니스에 나오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잘 보시면 이제 이전에 이거 익스트림 Fear까지 내려갔었다 지금 Fear로 올라왔거든요. 예, 이거 보시면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만 지표를 보는 게 아니고 금융시장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공포심이 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전미 미국 그 개인 투자자 협회의 그 심리 지수인데 보시면 5월 25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바닥을 쳤다가 이제는 6월 1일자로 나온 거거든요.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NAM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투자 포지션 보면 극단적으로 내려갔다가 5월 18일 날 반등했는데 이제 25일 날 급반등했다가 25일 올라오는 시기가 보면 요때입니다. 요때 이렇게 쭉 올라오는 요 시기죠. 요 시기에 급반등해서 올라와서 지금은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약 살짝 옆으로 움직였죠. 그냥 이게 5월 25일에서 6월 1일까지 움직임 자체가 빈약하죠. 또 한 가지는 채권 시장을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3개월 국채에서부터 3개월, 1년, 2년, 그 다음에 5년, 10년, 그 다음에 트리플 C 이하의 하이드 채권 수익률 인덱스거든요. 노란 게 하이드 채권입니다. 보시면 이제 추구 전략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빅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이게 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거의 보라색하고 파란색, 하늘색 여기 붙어 있죠. 이건 5년하고 10년이거든요. 5년하고 10년은 지금 거의 붙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2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2년 국채 수익률 지난번에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뭐 경기 수축이니 이런 얘기를 막 해대고 있었는데 그때 역전됐다가 요때거든요. 일시적으로 붙은 거죠. 일시적으로 붙었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년 국채 수익률인데 뭐 2년도 그렇고 1년도 그렇고 단기 자금 수요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익률 지표라고 보고 3개월 이게 밑에 있는 게 3개월 국채 수익률인데 이거는 기준금리와 거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기준금리 따라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수요, 시장 자금 수요가 이제 빨간 거와 연두색의 단기 자금 수요들의 움직임인데 아직 스프레드가 이제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단기 금리 역전에 의한 스프레드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2년이 잠깐 붙었던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었던 거죠. 이미 그건 얘기를 드렸었고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황색의 이 하이힐드 채권 트리플 C 하면 이제 가장 등급이 낮은 영역에 포함되니까 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채 수익률하고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하고 같이 올라가는 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한 5월께 좀 넘어서서 이 국채 수익률은 쭉 내려오고 있는데
주로 2년까지의 국채 수익률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하이드 채권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 좀 시장이 조금 공포심이 좀 커졌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오고 이때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윗방향으로 채권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방향을 잡으면서 금융시장도 일정 부분 안정화된 상태를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얄딘 리서치인데 그 인베스터 인텔리전스에서 나오는 이거 불앤베어스 지표를 보면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최근에 바닥들을 막 세차게 여러 번 찍었습니다. 여기 이제 직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찍은 바닥만큼 여기 세차게 내려왔다가 약간 반등했거든요. 이게 불인데 이거는 비율이고 불앤베어 비율 불인데 불이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들렸죠. 심리치로 놓고 보면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저점만큼보다도 좀 더 내려갔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자체는 사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 쳤던 수준까지 세차게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이걸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이거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내려간 강도고 이게 요번에 내려간 강도인데 요번 내려간 폭이 코로나 때 내려간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덜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지금 조정 기간이거든요. 이 하락폭, 상승폭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확장, 올라간 기간, 내려간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최근 이게 고점 대비 저점 오늘까지 날짜를 보면 161일 동안 지금 조정받았습니다. 161일이면 조정받는데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요때가 2018년도 조정 기간이었거든요. 요 세차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제 고점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 보시면 이게 한 90일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이게 2015년도 추구 전략 때거든요. 추구 전략 때도 초반에 전반기 조정, 이게 이제 기준금리 올리기 전에 그리고 기준금리 올린 다음에 여기 이제 기준금리를 언제 올렸냐면 요때 올렸거든요. 2015년도 12월 달입니다. 요때 요때 올렸습니다. 요 원저리. 여기네요. 요쯤에서 올렸거든요. 올리기 전에 한번 내려왔던 게 70일 정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반등했다 올린 게 98일 정도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210일 정도 추구 전략 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추구 전략이 꾸물꾸물 우리가 얘기가 나온 게 작년도부터거든요. 12월 달 언저리부터 나오다가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11월 달인가요? 12월인가 연임되고 나서 이제 그때 요 1차 조정을 받았던 요 시기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아직 인상은 안 됐지만 인상에 대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조정받았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다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이제 조정받았죠. 이게 16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조정 기간상으로 놓고 보면. 그리고 한 번 더 보면 이게 2011년도 8월 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한번 세차게 내려온 적이 있거든요. 8월 달에 내려온 게 이겁니다. 요걸로 놓고 보면 이때 남유럽 금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이 강등됐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세차게 내려왔었는데 요때 조정받은 건 더 짧고 그 이전부터 좀 꾸물꾸물 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이때도 154일밖에 안 되거든요. 조정기간이. 그리고 요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베어스턴스나 저축대보조화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파산돼서 꾸물꾸물 내려와 정점을 치고 내려온 게 이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54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꾸물꾸물 그냥 머리를 들다가 아무 이유 없이 흘러내린 것까지 포함하고 그다음 이때 리먼이 파산했거든요. 리먼 파산한 거 포함해서 이게 내려간 걸 따지면 요게 한 294일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한 500일 정도 되기 때문에 1년 한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 전체적으로 싸잡을 때나 이 정도 기간이 나오지 경기 수축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정도 기간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정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 기간이. 근데 이 조정받고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매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터져 나왔거든요. 이거 이제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이 안에서 터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일단 말씀드렸지만 초입에서 터진 거는 추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조정을 받았었고 다시 반등했다가 요 뒤에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때가 요 그 2월 말께 언저리죠. 2월 24일 날인가 침공했죠. 그걸로 세차게 내리 꽂았다가 그 다음에 3월 8일인가 9일인가 금수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미국에. 그래서 세차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3월 말에 상하이 봉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내려오는 과정 중에 그 빅스텝 얘기가 쏟아져 나왔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세차게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흘러내려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과정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올라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계속 짓눌린 게 많아요. 추구 전략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짓눌렸죠. 전쟁 때문에 짓눌렸죠. 인플레이션 압력 얘기 나오죠. 금리 빨리 올려. 금리를 빅스텝으로 하겠다. 역사적으로 뭐 아주 오래전에 한 번 했던 그런 형태로 가겠다. 이런 것들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긴 합니다.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빅스텝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하면 0.75까지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예정돼 있는 QT가 실제로 진행될 때 그게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이언트 스텝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 같고요. QT는 당연히 산정된 거기 때문에 조정의 압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 이외에 추가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으로 잡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좀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붕괴 때 2차 하락 부분을 보여드렸잖아요. 위클리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 없어져 버렸네요. 아닙니다. 이게 뒤로 가서 여기 추가로 이제 경기 수축 구면을 이렇게 세차게 한번 내리 꽂았잖아요. 이때 리먼이 파산인데 결과적으로 리먼 얘기를 드린 이유는 트리거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얘가 이제 내려왔다가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QT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해서 얘가 바닥을 그러니까 이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 조정, 세차게 리먼 파산한 것처럼 밀고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조정이 일정 부분 있거나 상승 강도를 막거나 이런 부분으로 작동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그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처럼 리먼 파산 때처럼 세차게 아래로 내리꽂을 수 있겠느냐 QT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요걸 드려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리거로 작동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트리거는 그 신용 팽창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그 부산물로 인해서 작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업들이 파산했잖아요. 그 기업들이 파산할 때 그거는 신용 팽창과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연 한 9%에서 10% 전후 정도의 그 기업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특히 IT 기업은 그보다 좀 더 센 방향으로 세게 더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에 신용 버블이 낀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업 파산으로 유도가 됐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자금이 조달이 안 되니까 매출도 안 되고 자금 조달도 안 되니까 기업 파산으로 연결됐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실업이 양산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은 자산시장 즉 주택가격 시장에 버블이 끼었다가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그거와 관련된 서프라임 모기지 담보 금융시장에 금융상품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금융기관에 충격을 주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을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IT 버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신용팽창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결과물에서 버블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래량, 미국에 거래되고 있는 주택의 가격 평균치일 겁니다. 보면 주택가격이 1쿼터까지 나온 건데 아직까지는 주택가격은 안 내려가고 있질 않아요. 월간 주택가격 지수도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빨간 거, 이 차트 나머지 세 개는 이 빨간 게 전체,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은행 전체 연체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 그 소비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라색이 사업 대출 연체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전체 연체율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이 부분 이제 소비자 연체율이 살짝 들리긴 했지만 조금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 추세로 놓고 보면 일단 전체적 레벨이 낮은 수준이고, 연체율 레벨이 낮은 수준이고, 그러면 추세도 상승 방향이 아니고 하강 방향, 아랫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게 소비자 대출이거든요.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제 내려간다고 보기가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는 게, 올라오다 살짝 밑으로 꺾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처럼 살짝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잖아요. 소비자, 그래서 그 연체율은 다음번 분기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대출 관련된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은행에서 대출 태도가 나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은 차트를 안 올려놨는데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단기 금리가 2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국채, 그러니까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이 단기 자금을 단기 자금을 이제 당겨다가 중장기 대출로 그 이자 마진을 먹게 되는데, 그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그건 역마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보시면 이게 이제 1년, 그 다음에 요게 2년, 요게 5년하고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역마진 구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3개월이고 아직 충분히 마진 구조가 있어요,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신용대출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리거가 발생할 요건이 있겠느냐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게 없고, 트리거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나 꼬투리가 지금 안 보이고 있다는 게 주식시장이 세차게 아래로 더 내리꽂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주된 이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최근까지 보면 시장이 정말 아랫방향으로 계속 좋지 않은 것들의 소식에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갈 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도 뭐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버냉키니 뭐 제닛 옐런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혹은 뭐 JP모건의 다이먼이든가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 시장이 위험한다느니 뭐 여기서 더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등 이렇게 굉장히 심지어 불안정한 얘기를 쏟아져 내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거에 완벽하게 계속 반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오히려 호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만도 합니다. 정말 최악으로 안 나오고 있다가 그나마 그게 나온 시그널이 한 개가 오펙이 50%나 증산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그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펙은 일간 40만 배럴, 뭐 42만 5천 배럴이요? 이렇게 아마 찔끔찔끔 올리고 있다가 일시에 갑자기 50%나 증산을 결정했거든요. 이거는 시장에서 무엇인가 시그널이 그러니까 상황이 일정 부분 약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로 약간 바뀐 거 아닌가라고는 하나 정도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제 호전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정점을 쳤는지 안 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쳤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좀 유지될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강해지는 강도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화되고 오히려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반전의 상황으로 몰입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이 길어지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름이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판매에 대한 여력 부분은 좀 미력할 수 있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그 판매 지표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면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장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시장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그 시기에 그렇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장이 세차게 내려가서 공포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과연 이게 심리적인 거냐,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문지상에서 그냥 어떤 재미로 뽑아내는 기사들, 특히 유명 인사들이 하는
기사들을 볼 때 그게 당장 일어나거나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각이나 견해가 없으면 잘못된 판단들을 내릴 수 있다. 너무 비싸게 사거나 너무 쌀 때 팔아버리는, 실제로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야 되는데 그 행위를 전혀 완전히 반대로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이 상황을 겪은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런 상황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